이 책 3권에 오면은 아주 격변하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독립협회에 대한 아주 심층 해부가 나오는데 대화체라서 쉽습니다. 특히 장순재라는 여인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월남 선생님께서 맞이하셨던 강릉유 씨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재혼을 해서 18년을 같이 사는 두 번째 부인이십니다. 이 장순재 여사와의 이야기가 이게 아주 뮤지컬 혹은 드라마입니다. 그 애국적인 사랑 기록이 있어요 좀. 근데 기록이 부정확해서 죽천 박정영 대감의 대감께서 상처하시고 두 번째 맞이하시는 분이 인동장 씨고 이 장순재 여사가 인동장 씨라서 편의상 그냥 그 30년 연하와 재혼하셨거든요. 저기 그 박정영 대감이. 그래서 그 언니로 했습니다만서도 그 일가가 되지 않는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권에서 만나서 3권에서 장순재 여사와의 많은 사연이 쌓이고요. 3권에 오면 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3권에 올 것 같으면은 월남 선생이 정부에 올리는 상소문이 나옵니다. 허니 6조 뭐 하고 하실 거고 상정부서 2라는 게 있는데 그 국가 기록 문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지식, 신교육, 신문화, 신정치를 배운 월남 이상재 선생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 사회 제도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조정해 올리는 상소문을 한 50년 전에 번역을 했었던 게 있는 걸 토대로 제가 현대어로 새 번역으로 다시 감동받은 대로 새로 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독자들도 이게 민주주의 뭐 이런 것을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십니다. 그것이 박정영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재 자신이 내무장관 하려고 하는 이런 암개가 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우리나라가 이런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모함시키를. 그 감옥에 가신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느냐. 바로 이 3권에서 감옥에 가신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전복 사건이 됩니다. 이때까지 뭐를 하셨는가 하면 만민공동의 주강사로 우리 민족이 배워야 된다. 우리 민족이 힘을 길러야 된다. 세상은 좀 이렇게 돌아간다. 특히 부정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강사를 하시는데 이제 3권을 만나서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제 말이 다시 이해가 가실 거고 보신 분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그 소리구나. 다시 한번 또 보실 동기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세상은 기울어져서 친일 세력이 집권을 하고 친일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만민공동회 대중집회 이상재가 너무 강하니까 10,000명씩 모이고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마수가 힘을 낼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갔다 한 3년 가둡니다. 그러면서 바로 을사늑약을 싹 기반을 닫고 내일이라도 도장 찍게 해놓고 월남 이상재를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날조된 개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 완전히 나라가 침몰에 들어가는 이 비극적인 을사늑약 그 배경 속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만 날개 축지가 부러지는 사건이 3권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왕도 하나님의 아들, 신하도 하나님의 아들, 이건 쌍놈 아니냐, 어떻게 형제간이 되느냐,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 할아버지하고도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고 반대하셨던 기독교인으로 감옥에서 변화돼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청년도 같이 감옥살이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일신상의 어떠한 사유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 오고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느지감치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한국, 여기서 이제 무엇으로 전개가 되는가 하면 한국 교회사가 나옵니다. 연동교회, 지금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가 그때 당시에 연목골 교회인데, 그 교회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관계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한국의 교회사는 한국의 교육학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 역사입니다. 한국의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새로운 터를, 지금까지는 중국 문화였었고 한국 문화권이었었잖아요. 이제 세계화 시대를 향한 이 신문화로 가는 그 기틀이 연동교회 100년사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월남이상제 선생이 피택 장로가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더불어서 YMCA라고 하는 곳과 연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YMCA는 우리가 그냥 종교단체 이렇게 생각을 줘도 이건 종교단체, 월남이상제는 YMCA의 월남이상제, 제 그냥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알았으나 월남이상제 선생을 깊이 연구를 하고 그 뭐 한 조각 일신이 내가 됐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당시에 일제시대에 그것이 독립운동의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공사 대사 하나도 없던 시대에 천국의 공사관으로 만드는 것이 YMCA다 이런 말들이 여기 나와요. 실제가 그랬고요. 그때 이제 YMCA 나라를 잃고서 YMCA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찾는가를 많은 사람들과 고심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경랑의 소용들이 어느 한 권 뭐 1권 2권은 공부하신 그 성장기 때문에 바빠서 여기에 깊이 관여를 못하지만 3권부터는 월남이상제 선생의 실제 전투 야전에서 뛰시는 이러한 것이 그것이 국가 명운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뿌리를 캐는 거죠. 우리나라가 흥망성쇠에서 망으로 들어간 뿌리 셀은 1권 2권에서 말한 대로 그 안동김씨 집권 세력에서 백성보다 벼슬 그런 혹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했는가 하면 쇄국 개화 반대 이런 것이 국력이 약해졌다 그 얘기고 1, 2권은 이 3권에 올 것 같으면 월남이상제라는 이 신문화 신문명 새로운 교육제도 이 신지식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일본이 그 음침한 속내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3권 주의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월남 선생님을 보시게 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3권 마지막 15부에 가면은 고종 황제가 이제 강제 퇴위를 당하시게 돼요. 이제 을사늑약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1907년에 처음 강릉유 씨 부인이 돌아가시고 가정사 계속 따라옵니다. 세계사 같이 따라와요. 또 궁중사 같이 따라와요. 그런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이게 뭐 한편의 드라마라고 만일에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는 주인공이 대한민국입니다. 월남이상제는 상대역이에요. 신성일이는 대한민국이다. 뭐 어맹란이는 이상제다. 히로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조역 그 배우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기는 세계가 배우들입니다. 왕실이 배우들이에요. 충신이 배우이고 간신무리들이 배역이에요. 계속 이런 그때 당시의 배경과 국내 정세와 그러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책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지만 일반인들은 뭐 이게 복잡하고 안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썼는데 저도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대화체가 많아서요. 하여튼 3권에서 고종 임금께서 이제 강제 퇴위를 당했습니다. 순종한테 넘어가요. 그건 뭡니까? 이왕이라고 해서 이제
왕의 신분이 5단계가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1의 자리에 계셨었는데 5자리로 내려가요. 이왕 위에 누가 있는가요? 한국에 통감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그랬어요. 통감.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있었죠. 그 위에 총독이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죠. 총독 위에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추미론 원장이 있었어요. 추미론 원장 위에 천황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왕창 다 무너지는 사건이 이 3권에서 중요하게 월남 이상재 선생과 발자취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가, 왜 그랬는가, 하여튼 간에 3권을 관심 가지고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시 4권에 가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